볼게요. 18세기 후반에 이런 생각들을 통해 바탕으로 절대 왕정 또는 이런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자, 우리 혁명 3대장 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죠. 이 세 가지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왜 명예혁명이냐?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배우지 않았나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왕을 교체했다. 왕이 너무나 독재 정치를 하는데 이제 의회에서 왕을 교체를 하는데 사실 이 왕의 딸한테 가서 야, 내가 너 왕 시켜줄 테니까 대신 우리 얘기 좀 잘 들어줘 라고 하는 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이 딸 키워도 소용이 없나요? 딸이 다시 이제 왕이 되고요. 이 아버지는 몰래 궁궐 뒤로 이렇게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교체되고요. 왕이 교체된 다음에 의회가 가서 야, 우리 딜했잖아. 약속을 이행해. 여기다 사인 좀 해줄래? 라고 했던 사인한 문서가 바로 뭐 권리장전. 그래서 권리장전이란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이행하라. 그 권리가 뭐냐? 여기 보면 왕은 함부로 의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세금을 걷거나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 왕의 권한을 항상 무엇으로 제한한다? 의회의 통제 아래 둔다. 그럼 의회가 하는 일이 뭐죠? 나중에 배우는데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통치해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바로 입헌군주제. 입헌, 헌법에 입각하여 왕이 통치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회가 통치를 하는 왕의 영향은 훅 줄어들고 의회가 모여서 합의하는 정치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독립혁명이에요. 이 스토리 많이 들어봤었죠? 미국은 영국의 이렇게 식민지였는데요. 영국에서 이미 이렇게 세금 함부로 못 걷게 하니까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식민지에 가서 막 이제 뜯는 거예요. 근데 미국한테 좀 너무 과하게 뜯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우리도 똑같이 영국인들이 건너와서 사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니? 나에게 세금을 걷게 했으면 나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줘 라고 요구를 했더니 야, 식민지 주제에 무슨 정치 참여야? 돈이나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죠.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정치 참여도 못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영국 본토와 분리될 거다. 독립할 거다. 라고 하는 이제 보스턴 차 사건도 나오고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독립 선언문이란 문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연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왜 선생님 독립혁명, 얘는 독립혁명인데 왜 시민혁명으로 보나요?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요. 미국엔 왕이 없어요. 최초로 대통령제의 국가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가 최초로 만들어진,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은 시민들의 나라가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국의 체제가 형성되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을 이렇게 우리 시민혁명의 두 번째 혁명으로 봤는데요. 우리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모든 역사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영국과 미국이 막 싸울 때 사실 영국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 막 무적 함대도 가지고 있고 힘도 막 너무 세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미국 같은 느낌이 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진 이유는 영국을 되게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다? 프랑스. 이 프랑스가요, 미국의 독립혁명도 많이 지지를 해주고요. 하나 더, 프랑스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 제도가 썩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봉건제도의 모순.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나라 전체의 부를 다 가지고 있고 많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은 요만큼의 갖고 있는 그런 부로 갈라먹기를 하고 있는 현상. 사실 이 왕비가 한 얘기는 아닌데 오죽하면 그때 당시 프랑스 시민들이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 왕비가 한 얘기로 굳어져서 시민혁명의 하나의 촉발제가 됐었던, 시민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왕궁으로 앞으로 몰려가서 나에게 빵을 달라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비가 이걸 딱 보고서 쟤네는 왜 저러니? 라고 하녀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왕비가 이렇게 얘기하죠.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왕비가 했던 얘기는 아니래요. 근데 너무나 이런 분노했던 시민들에게 퍼지면서 더 이상 왕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절대왕정의 전제정치 있었고요. 특히 누구에게? 아까 얘기했던 대다수의 삼신분 시민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모든 세금과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근데 이 부담하게 되는 것들을 서로 회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정작 회의장에서 이 삼신분을 껴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받은 이 시민들, 삼신분들은요, 그 옆에 가서 야, 우리 새로운 의회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테니스 코트 옆에 테니스장이 있었거든요. 그 테니스 코트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 막 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발표하게 되느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 선언문이라고도 해요. 이걸 채택하게 되고요. 이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권을 반드시 우리가 글로 보장하고 저항권도 인정해주고 자유와 평등, 재산권에 대한 보장도 언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3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것은 자유권이에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뜯어갔던 정부, 왕, 국가에 대항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날 좀 내버려둬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이 시민혁명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인간은 존엄합니다. 나를 내버려둬 자유를 주고요. 다 똑같이 대우해라는 평등의 이념.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게 되죠. 자, 시민혁명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의의. 자,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뭐죠? 천부 인권이 하나의 문서로서 명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지 못하는 성문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문서에 명시되는 것. 그래서 우리 문서 3가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얘기했던 권리장전과 우리 독립선언 그리고 인권선언문까지 각각 혁명과 관련된 문서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근데 이렇게 자유를 보장받았는데 자유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하지만 정치에 참여를 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도 만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도 막 마련하는데 이미 정치는 누가 다 독점을 하느냐? 돈 있는 시민들만 다 독점하게 됩니다. 실컷 같이 돈 있는 시민과, 그러니까 시민들도 돈 있는 시민과 돈이 없는 시민으로 나뉘었었거든요. 유산계급, 무산계급,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부르주아들이 막 꼬셔요. 야, 같이 시민혁명 하자. 그래서 시민들의 사회를 만들자. 라고 해놓고 실제로 정치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돈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여성들, 정치에서 배제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야, 시민혁명 같이 하자고 해놓고 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도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게 해줘. 자, 이제 무슨 권? 참정권입니다. 자,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라는 얘기. 자유권에서 참정권으로 넘어왔고요. 자,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영국에서 나타난 거예요. 영국의 노동자들이 왜 너희들 귀족이나 지주나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하니?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줘. 피플스 차터.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줘라 라고 하는 것. 이걸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하도 이걸 못 내어가지고. 자, 영국 뭐 많이 마시죠? 차가 영어로 뭐죠? 차티스트 운동.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어디? 영국에서 나타났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운동이었다. 자, 2번째. 근데요, 여성들도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훨씬 더 뒤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여성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해서 뒤에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 거지만 너무나 끔찍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거의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야 겨우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한을 보장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의 피로써 만들어진 그 결과물.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보통선거가 확립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구분할 텐데 보통선거는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똑똑하든 뭐 공부를 잘 못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어떤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게 보통선거다. 자, 이걸 제도를 확립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참정권 확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에 대한 그림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자 저희도 참정권을 주세요. 여기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시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시험지에 이런 흑백으로 제시되면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자유에서 넘어와서 이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사회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유를 줬더니 굶어 죽을 자유를 줬더라.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참정권까지 보장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복지 정책을 실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우와, 이제 복지 정책을 실현해 주는 대통령 또는 어떤 국회의원이 뽑혔다 하고 다음날 굶어 죽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정치를 참여하고 자유를 줘도 당장 나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 이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 중요하죠. 이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가치도 중요해요. 내 권리가 소중하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너무 자유를 줬더니 너무 자유가 무분별하게 자기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 국가, 정부에 의해서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회의 혼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힘이 세요? 노동자가 힘이 세요? 사장님이 사실 힘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막 노동자들을 불러놓고서 자, 내가 1시간에 2,000원 줄게, 일할 사람. 그럼 이거라도 막 받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대요. 그럼 이제 사람이 좀 많네? 그럼 난 1,000원 줄게. 1,000원으로 내려도 일할 사람. 그럼 2명 남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500원 줄게, 일할 사람. 그럼 울며 겨자 먹기를 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막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사실 어린아이들이랑 어른을 비교해보면 어른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게 돼요. 5살 때부터 그 힘든 노동을 막 강도 높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16세였습니다. 여러분 몇 살?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겠다. 자, 노동자들의 환경 바꿔주고 뭔가 빈부격차도 우리 줄여주고 아동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개인에게 맡겨서는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뭔가 좀 힘이 세고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이건 하지 마. 우리가 보호해줄게. 나한테 와. 내 그늘 안에 들어와. 라고 하는 뭔가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고요. 이 강력한 주체가 바로 누가 된다? 국가가 된다. 따라서 무엇에 대한 보장? 어떤 것? 최소한 굶어 죽진 않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누구에게? 국가한테 요구하게 돼요. 야, 나 이 나라 국민이잖아. 그럼 사람답게 좀 살게 네가 도와줘. 나 지금 배고파. 굶어 죽을 것 같아. 당장에 생활비 좀 줄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인데 옛날에는 뭐하러 도와줘? 네가 노력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아니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국가 최고의 법에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이 나라 국민을 지켜줄 필요가 있고 이 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사회권을 어디다 써놓는다? 헌법에 써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왜 기억해야 한다고요? 최초로 헌법에다가 사회권을 딱 하고 명시해놨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모든 국가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자, 사회권 나중에 무슨 국가와 연결시킬 거다? 바로 복지입니다. 나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해줘라.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 자, 다음 볼까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시민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노동자, 여성 이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생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요.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체 실험 들어봤었죠?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실험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만 잘 살면 땡일까? 아니구나. 우리나라 사람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나라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야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다 같이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만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복지도 왜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왜 그들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았을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죽고 다친 사람 3천만, 2차 세계대전 때 죽고 다친 사람 5천만입니다. 자, 우리나라 몇 명? 5천만이에요. 누군가 한 명은 다치거나 죽은 상태죠.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권한을 보장할 거야 라고 하는 세계 인권 선언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 문서들 선생님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시대별로 확대된 인권을 얘기할 텐데 여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옆에 써놓을게요. 이런 국제연합에서 얘기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는 집단권 또는 연대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가치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보장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인권에 대해서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지 말고 모든 사회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세계 인권 선언이 제정됐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국제연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권이 확대됐는지 역사 쭉 훑어보시고 이런 분명히 순서 맞추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과서 102쪽입니다.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언제? 프랑스 대혁명 때. 자, 프랑스 대혁명 때 발표했던 이 권리 문서. 자, 프랑스 사회 불평등한 신분 제도에 기반 두고 있었고요. 왕을 정점으로 성직자 1신분, 귀족 2신분, 전체 인구 90%가 넘는 사람들이 3신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제도의 모순이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 뭐가 위반됐을까요?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가 위반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불합리한,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어떻게 이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천부인권 사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각 신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산부회가 있었지만 왕의 자문 역할에 그쳤고, 자, 마지막으로 소집된 회가 너무나 예전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3신분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에서 소외되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뭐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금 위반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선언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해결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낭트 칙령에도 불구하고 신교도에게 개종을 막 강요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나에게 자꾸 종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종교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분명히 시험 문제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보여주고 이 실제 사례 보여줘서 연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지닌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 면제 특권을 누리는데 30분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다 내야 돼요. 안 그래도 적게 버는데 그 적게 버는 절반을 다 세금으로 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국민은 모두 동등하게 납세 의무를 지닌다.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을 한번 볼까요? 19세기 말 미국 철도 노동자가 보이죠. 자, 미국 철도 노동자 같은 경우에 진짜 너무나 과도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이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세계 인권 선언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걸 인권선언안에 명시하고 있고요. 이건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20세기 초에 런던의 빈민가 아이들이 보이죠? 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로 노동자들의 그 계급 안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에 의해서 공장에 팔려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생계를 연명하는 그 시절의 상황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 들어있죠? 자, 다음
여기 보면 이 에밀리 데이비스는 사실 좀 너무 끔찍한 사진인데요.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왜 여성은 자꾸 정치 참여를 하지 않게 해주느냐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던져서 사회적 이슈가 되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 던질 만큼 그동안 너무나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었다. 그래서 여성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걸 요청했던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녀 구분 없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 여성의 참정권 운동도 이 안에 이 배경에 들어있었고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강제징용자들이 탄광에 남긴 글씨인데요.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탄광에 끌려가서 이렇게 일하는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었고요. 본인 너무 슬펐어요. 보면 여기 보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이 글씨들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노동을 해야지 강제적으로 노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그 날까지 보장되는 그 권리 얘기했던 세계 인권 선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인권이 점점 확대되는 것, 이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꼭 체크해 두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되돌려 봅시다.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주장됐던 게 1세대 인권이었습니다. 자, 주장했던 건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안이 1세대 인권에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자, 2세대 인권은 뭐를 더 보장하느냐? 이전까지는 나를 내버려둬 라는 소극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권리를 보장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로 또는 교육,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등등. 자, 복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요, 이 복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사회권 안으로 넣으시고요. 특히 환경권도 여러분 사회권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생각해보면 다 사회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나라 안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함께 지키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 집단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자결권. 이 자결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민족의 일을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발전의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또 지속 가능한 환경. 자, 우리 환경 문제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봤고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모두의 환경을 함께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라는 권리도 집단권, 연대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점점점 내용이 확대돼서 변화한 것. 인권의 무슨 특성? 변동성입니다. 기억나죠? 자, 다음. 자,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권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점차적으로